형사 전문 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유튜브 61편 성범죄에서 1심 합의가 안 된 경우 항소심에서 비로소 합의를 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된 업무 수행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심에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1심에서는 피해자분이 결단코 당신을 용서해주지 않겠다, 합의하지 않겠다, 법적 처벌을 받아라 라고 전제를 깔고 이미 1심에서는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미 실형 선고가 나온 전례입니다. 실형 선고가 되고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법정 구속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주로 이제 공탁을 어느 정도 한 경우라면은 법정 구속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공탁을 해서 법정 구속이 안 된 경우라면 오히려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왜 구속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오히려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했던 사건들은 대부분 구속이 됐던 사안도 있고,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1심에서 실형은 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합의를 진행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1심 판결이 파기되고 감형이 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최근에 중간간 혐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성범죄에서 가장 다투기가 어렵고 무죄 주장이 어려운 부분이 준강간입니다. 왜냐면은 준이라는 것이 심신미약, 심신상실 상태를 전제로 술을 먹거나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DNA 검사, 어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어떤 성범죄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간간 혐의는 거의 일반적인 성범죄 중에서도 무죄가 더 어려운 사안이에요. 물론 제가 무죄를 받아본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DNA 검출이 안 돼야 돼요. 어떤 성행위의 직접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나 무죄가 가능한 것이지, 중간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만약에 DNA 검출이 됐다, 어떤 성행위의 어떤 피해 근거가 객관적인 과학적 검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이런 경우라면은 무죄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DNA가 검출된 경우에도 피의자, 의뢰인분에 대한 직접적인 DNA 검출이 아닌 부계혈통 YSTR DNA형만 검출된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뢰인분 내지 피의자의 DNA가 직접적으로 검출된 건 아니고 남성형 유전자, 다만 그런데 성씨를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성씨가 있잖아요. 성씨를 기준으로 동일한 부계혈통에 대한 어떤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YSTR DNA형만 검출된 경우라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동일한 성씨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뢰인분에 대한 DNA라고 직접적으로 근거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우선적으로는 DNA 검사에서 뭔가 검출이 안 된 것을 전제로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1심에서 합의가 안 됐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중간간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을 했고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했지만 합의가 안 됐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실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행히도 이 경우는 법정 구속은 안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자분은 항소심에서도 합의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칼같이 잘라서 나는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이후에 제가 이전 동영상 유튜브 60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죄 편지글을 작성을 하고 제가 직접 방문을 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2차례 이상 찾아가면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국선 변호사는 또 피해자분께 그런 어떤 이런 과정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니까 어떤 이런 과정이 있었고 사죄의 편지가 전달이 되고 좀 많은 합의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 번 찾아갔는데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고 이메일도 보내고 팩스도 보내고 어떤 사죄의 의사를 전달을 해가지고 결국은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을 일정금 받아주시고 합의에 이르러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안도 있고, 미성년자 의제 간음 혐의도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머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경우고, 제가 했던 그 유튜브 영상
꽃을 든 변호사라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미성년자 의제 가능 혐의, 이것도 거의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고, 제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꽃을 들고 찾아가서 사죄 편지를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사죄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구속이 되었고, 저희 의뢰인분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1심에서는 합의가 안 됐지만, 그리고 2심에서도 합의의 의사가 당초에 없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계속적인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전제로 피의자분이 또 구속기간이 어느 정도 차 있었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합의를 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된 부분인데, 문제는 그 합의금도 좀 적절하게 조율이 돼야 돼요. 너무 많은 금액이 지불돼서는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도 변호사가 중간에 조금 조율을 하고 의사 조율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또 한 가지, 또 최근에 제가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안 같은 경우도 1심에서 이제 실형 선고가 된 사안인데, 이거는 이제 성폭법 위반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인데요. 이제 화장실에서 몰래 들어가서 이제 피해자분을 이제 몰래 사진 촬영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피해자가 한 5명 정도 됐고, 1심에서는 이제 3분과 합의가 됐지만 합의가 안 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좀 죄질이 안 좋다고 본 사안이었죠. 근데 항소심에서 제가 이 피해자분하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법원을 통해서 피해자분 연락처를 받아서 제가 직접 연락을 취했고, 제가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사죄의 편지도 말씀드리고, 이제 합의를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가 되었고 위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분들하고도 합의가 된 이후에 어떤 피고인 신문 과정, 그리고 범행 이후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과정을 잘 설명을 해서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1심이 감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청법 위반, 이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는데, 이 경우도 피해자의 모친분이 직접 이제 합의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고, 피해자분도 법정에 직접 나와서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구하셨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잘 선고된 아청법 위반 그런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1심에서 합의가 안 된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이 선임된 이후에 제가 직접 피해자분을 만나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에 이른 그런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합의가 안 되는 걸 전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합의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그대로 그 피해자분께 드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합의를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다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안 해주겠다고 칼같이 이렇게 그은 사안이에요. 다만 의뢰인분의 상황, 의뢰인분의 가족이 자녀분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런 의사소통의 전달을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또 2차 가해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변호인이 대신 업무 수행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범행 발생이 되었지만, 그리고 범행 발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분과 의사소통을 하고 사죄 의사를 전달을 하고 또 합의금을 조율을 하고 또 합의 이후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어떤 법적 조력,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를 하는 그런 업무를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분이 있다면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